자, 그림자에 대해서 조금 더 첫째 시간 했던 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BTS 가사 다시 보면 저 빗속은 찬란하네. 근데 내 그림자는 되려 더 커져 나를 삼켜 괴물이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심리적인 에너지는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용수철처럼 더 강해지고 더 튀어오릅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받아들이는 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느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이제 이너 차일드에 대해서, 내면의 아이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꿈에 악몽을 많이 꾼다거나 혹은 뭐 가위눌림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림자를 많이 억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악몽 주로 뭐 괴물이 쫓아온다거나 칼을 든 살인마가 쫓아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무서운 존재들이 쫓아와서 내가 도망을 못 간다거나 뭐 적들이 다가오는데 뭐 총을 쏴도 총이 발사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림자가 많기 때문에 그거 충돌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그림자는 꿈속에서는 나와 동성의 인물로 주로 나타나는 것이 주로 그림자입니다. 나처럼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 꿈 안에서 같은 동성의 이제 남성들, 뭐 아는 동료들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대부분 그림자입니다. 나의 그림자. 근데 이제 남자 안에 이성의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아니마일 경우가 높아요. 여러분들 유아교육과 대부분 여학생들인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꿈 안에서 같은 여성 인물들이 주로 이제 그림자, 나의 그림자들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이 그림자는 내가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지만 내가 받아들여주고 인정을 해주면 굉장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인물로 변화합니다. 예. 그 BTS 가사를 조금 더 보면요. 가장 밑바닥에 나를 마주하는 순간, 이거는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의 어둠 속에 있는 그림자를 직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림자를 발견하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아니마 아니무스 문제는 이제 40 이후에 심리 발달 문제로 다가온다 그랬지만 이 그림자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실제로 잘 알고 있으면 사람 관계를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 될 수 있어요. 그림자를 잘 알아두면.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그림자와 부딪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자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첫 번째,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투사입니다. 프로젝션. 투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죠. 투사는 던질 투자, 사격할 사자 해가지고 이제 던지는 거라 그랬죠. 그죠?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심리적인 내용물인데 무의식적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정신이 바깥에 이제 타인을 스크린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네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의외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안 보려고 그러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한테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투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 일상을 살펴보면요. 하루 종일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특히 이제 그림자는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이유 없이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괜히 신경 거슬리는 사람들 있죠. 그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침에 뭐 우유 하나 사러 이렇게 슈퍼마켓 들어갔는데 점원대, 이 계산대에 있는 그 점원이 공연히 뭐 나한테 뭐 심술 부리는 것 같고 기분 상하게 하는 거라든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교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집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공연히 내 마음을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어떤 모든 사람들 그림자 투사예요.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큼 구체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 뭐 따귀를 한 대 때렸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나한테 내 감정을 거스르는 걸 구체적으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일어나는 감정은 뭐 크게 투사는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했으니까 일어나는 감정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공연히 밉고 미운 가시가 벗기는 거 100% 거의 이제 그림자 투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알아보면 예를 들면 이제 쟤는 왜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지만 알아? 이것이 그냥 불편하게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나 자신 안에도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만 아는 모습이 있지만 자기 안에서 못 보고 딴 사람한테 투사해서 보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가만히 보면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예. 다 이렇게 내 탓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내가 투사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그때 한 2, 3년 전에 동료들하고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느라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두 동료가 이제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어요. 내가 이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불과 한 2, 3m 거리 앞에 거기 이제 간이 음식점 그 대에서 아마 중국 사람 같기도 한데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남성이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국수를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그냥 뭐 얼어붙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눈초리, 예. 그런 눈초리를 바라보는데 그게 뭐 온몸에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나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뭐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내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는 막 진땀이 나가지고 그 사람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뭐 신발끈을 이렇게 묶는 척을 했을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는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머리가 아팠어요.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예. 왜 그랬을까요? 내 그림자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딱 봤기 때문에 이 BTS 가사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나를 마주하는 순간 바로 이 그림자를 직면하는 순간이에요. 그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섭고 당혹스럽고 내 자신 어쩔 줄 모르게 얼어붙게 만들어버려요. 네. 물론 이거는 내가 굉장히 강렬한 그림자 체험을 한 거지만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계속 일어납니다. 네. 투사를 통해 가지고 내 그림자를 만나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편안해져요. 아, 저기 내 그림자구나,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렇게 두려워하고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물론 그 받아들이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딱 알아차렸다 해가지고 금방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수련이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들 일상생활 안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자 투사를 점점 저 그림자들이 밖에 보이는 꼴보기 싫은 그림자들이 다 내 모습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자꾸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점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주변에 안 보입니다. 그것만 해도 세상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 그림자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알아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내가 꼴 보기 싫어하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근데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미운지 이유를 뭐 10가지고 20가지고 한 노트에 한번 다 적어봐요. 노트에다가 인상이 더럽다, 뭐 성깔이 더럽다, 뭐 이기적이다, 그죠? 자기만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놓고 나중에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그림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죠. 자, 일단 이제 그림자는 첫 번째로 타인에게 투사하는 투사 속에서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인들이 나에 대한 지적, 거기에서도 그림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인들이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거는 듣기 좋죠. 넌 성격도 좋고 활달하고 참 너 같은 사람 없어. 그런 말은 하루 종일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점이라기보다 단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요. 친한 사람이 하면 뭐 그런 대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들을만 하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면 화납니다. 화나고 마음속에서 부르고 올라오죠. 그죠?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100% 그림자예요. 여러분들이 딴 사람이 나한테 지적해가지고 아무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해도 맞아 그런 면이 있어. 별로 거리낄 게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방어하고 싶고 난 안 그런데 왜 나를 저렇게 보나. 특히나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가 하면 마음에 더 불편이 더 일어나겠죠.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럼 거의 100% 그림자 투사예요. 그 사람이 보는 게 맞는 거야. 내 안에 있지만서도 나는 스스로 안 보려고 그러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은 대체로 내 그림자를 잘 봅니다. 나 자신은 못 보지만.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지적 속에서 그림자를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굴에 달린 눈이 바깥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만서도 눈이 내 신체에 가장 가까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내 진짜 민 얼굴을 못 보고 죽어요.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는 얼굴이랑 거울에 비치는 얼굴들은 반대로 이렇게 좌우가 반대로 된 얼굴이지 내가 직접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만큼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보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꿈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인물들이 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 꿈에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주변에 내 성격과 유사한 사람도 나타나고 내 성격과는 맞지 않는 다른 사람도 나타나고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요. 그네들이 또한 다 이제 그림자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제 잘 이렇게 살펴보면 자, 첫 번째 투사, 타인에 대한 투사 속에서 두 번째 타인이 나한테 한 지적 속에서 세 번째 꿈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그림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밑바닥의 이 BTS가 이야기했던 가장 밑바닥의 나를 마주하는 순간 굉장히 끔찍하고 무섭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낯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렇게 이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감정을 느껴야만이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BTS 가사 다시 보면 나의 바람대로 높게 날고 있는 순간 저 내리쬐는 빛에 더 커진 그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제 빛과 영광의 순간으로 더 도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래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이제는 알겠니? 우린 한 몸이고 또 때론 부딪히겠지. 네, 아까 이야기했죠?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바깥의 사람이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그림자를 그 사람한테 투사해서 보면서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린 한 몸이고 또 때론 부딪히겠지. 너는 절대 나를 떼어낼 수는 없어.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영국 문학 중에서 지킬 앤 하이드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뮤지컬로도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이제 아주 이렇게 명성이 높았던 작품인데 지킬 박사 아주 이렇게 뛰어난 교수고 지성적이고 점잖고 이런 지킬 박사가 있지만 하이드는 괴물 같은 모습이에요. 이 지킬 박사가 이제 밤이 되면 보름달에 드는 밤이 되면 늑대 인간처럼 괴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때는 하지 않았던 그러한 거친 행동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림자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하는 작품인데 이렇게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당혹스럽고 불편하긴 하지만 나한테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림자 통합이 굉장히 심리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BTS 곡 마지막으로 이제 한 곡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곡은 Inner Child라는 곡입니다. Inner라는 말은 내면, 우리 정신 내부를 말해요. child는 뭐 아이인 걸 알잖아요, 그죠? Inner Child. 나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이너 차일드가 아직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 상처받은 슬픈 아이가 어둠 속에 이렇게 아주 울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BTS 가사를 보면 그때 우리 참 많이 힘들었지. 너무나 먼 저 하늘의 별을 올려보면서 그때 넌 은하수를 믿지 않아. 하지만 난 바보였는 걸. 은색 갤럭시. 아팠을 거야. 너무 힘들었을 거야. 끝없는 빛을 쫓아 난 달렸거든.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청년들이 쓸 수 없는 가사입니다. 아마 이런 융심략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썼겠죠. 어린 시절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린 시절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가정 환경은 참 부모님 좋으시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잘 자랐다고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자란 사람 치고 아무도 뭐 행복하게 잘 자랐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직 이제 나는 뭐 괜찮았어. 우리 부모님 괜찮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직 제대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 내면의 아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런 감정 상태를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힘들기 때문에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 계속 이렇게 그 암시를 주고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페르소나를 벗기고 그림자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너 차일드가 거기다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겪었던 그러한 이너 차일드, 힘들었던 그 이너 차일드, 그 아이를 보상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 아이를 직면하지 않고 이제
그 슬픈 아이가 되지 않고 상처받은 아이가 이제 안 보는 방향으로, 예, 그런 아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자기 삶을 성공을 향해서 막 만들어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BTS도 아팠을 거야, 너무 힘들었을 거야, 끝없는 빛을 쫓아 난 달렸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면 아이는 이런 힘들고 슬프고 어두운 어떤 과거의 현실에서 벗어나가지고 영광의 삶, 어떤 빛의 삶 속으로 나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이너 차일드를 그 방에 그냥 내버려 두고, 일단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너 여기 잠깐 앉아 있어.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이 끝없는 빛을 쫓아가지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내면 아이는 그 헐벗고 상처를 지닌 채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잘 돼가면 잘 돼갈수록 잊어버려요. 그 내면 아이를 남겨두고 올 때는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나중에 와서 보살펴 줄게.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는 그런 아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 내면 아이가 그림자와 더불어서 이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보챕니다.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아요. 뭔가 삶을 살아도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공허하고 항상 영혼이 배고프고 뭔가 그립고 아이는 항상 뭐 이렇게 부모를 그리워하고 사랑을 그리워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을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외로운 마음은 그 내면 아이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가사를 보면 어제 너 이젠 다 보여 움트던 장미 속 많은 가시 안아주고 싶어 미소 진 꼬마 마냥 해맑게 웃던 아이 그런 널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 내게 내 손을 맞닿으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니? 나의 세상을 내게 줄게 너의 눈을 비춘 빛들은 지금의 나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가사가 We gonna change, we gonna change, we gonna change. 우리는 변할 거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너 차일드를 이렇게 내버려둔 내용이 아니라 이너 차일드의 손을 잡아줬다라는 그런 가사예요. 이것도 물론 이제 20대의 BTS 멤버들로서는 쓸 수 있는 가사가 아닙니다. 예. 마음의 상처를 알고 치유하는 이런 과정을 아는 사람이 쓴 가사예요. 자, 어제 너 이제 과거에 이제 이너 차일드죠. 이젠 다 보여. 난 누군지 알겠어. 움트던 장미 속 많은 가시 안아주고 싶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가시에 찔렸던 그런 많은 마음들 이제 안아주고 싶다라는 거죠. 참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미소 진 꼬마, 마냥 해맑게 웃던 아이, 그런 널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 이제 내면의 아이하고 이제 이너 차일드하고 손을 잡고 화해를 한 거죠. 예. 내게 내 손을 맞닿으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니? 나의 세상을 내게 줄게. 내면의 아이한테 손을 뻗치고 심리치료 과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중3학생 심리치료 과정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눈을 감게 하고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많은 그림자적인 어떤 그런 그림자와 같은 컴플렉스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나고 나면 그 더 밑에 들어가면 이제 옛날 어린 시절 살았던 그 집에 그 방에 혼자 이렇게 꾀죄죄하게 이렇게 옷도 이렇게 뭐 허술하게 입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놀고 앉아 있는 또 울고 앉아 있는 그런 아이가 실제로 보입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받아들여주고 또 새로운 맛있는 거를 주고 이런 노력을 하면 그 아이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내면의 아이가 이제 치유되는 거죠. 이 내면의 아이 치료는
그림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림자 통합보다 더 큰 작업입니다. 그 아이가 이 손을 잡아준다 해가지고 금방 좋다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웃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거부해요. 내가 그 내면 아이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아이한테 아이 식대로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접근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치유하게 만들어요. 내면 아이를 받아들이면 여기에 마음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심리 치료가 일어나요. 놀랍죠. 그래서 이 가사에서는 we gonna change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아이를 돌봐주면 그 아이도 변하고 지금의 나 자신도 변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는데, 또 나중에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살피는데, 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아이들 키우고 가족 구성원들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공부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BTS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이제 융심리학의 개념들을 봤고요. 셋째 시간에는 이제 교재 내용을 통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번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